네, 내일도 필식 시간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참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는데요. 특별한 호재 없이 오늘도 불확실성이 가득했던 시장이었죠.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상 영업을 하니까 우리는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내일도 필식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 전략 세워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현입니다. 네,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방향성이 없었던 수급 상황이었고 코스닥도 2주 동안 900선에서 700선까지 움직였던 정말 아찔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할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기준이겠죠. 거대한 아랫골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발생된 아랫골이의 폭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 시장 쪽에서 돌발적인, 이제 정치적인 법령에 대한 으름장 하나를 놨죠. 그런 기술적 부분으로. 그래서 동반해서 좀 내려왔는데요. 오늘 다행히도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놓고 보면, 시장을 좀 그래도 상승 쪽으로,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지지를 강력하게 해준 것은 바로 이 외국인들의 선물 쪽 매수 쪽 추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신규적으로 매수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일부 청산도 좀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개인과 기관계 쪽, 특히 금융시장 창구 쪽에 이제 매도포도요. 이 부분이 있지만 오늘 저점 부분에 대한 지지력, 그리고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사실 뭐냐면 소수인데요. 전체 상장돼 있는 종목군들 중에 지금 10%가 일단은 안 됩니다. 뭐냐면 어제의 음봉을 감싸주는 양봉으로 이렇게 딱 보드맞은 캔들이 좀 나오려고 준비를 하다가 확산을 못 시켰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겠고요. 저점만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60선과 20선에 대한 가드를 박스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60선을 너무 가볍게 깨면서 저항이 걸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 씌울 거냐, 매수를 잡을 거냐라고 한다면 확인하고 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저점이다.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판단을 이용한다 그러면 반드시 60선을 돌파 나갈 때 그때 좀 종목에 대한 교체라든가 압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기준에 급한 대로에 대한 매도들은 나왔습니다. 오늘도 보면 오후장이 상당히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었는데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도 매도량은 좀 줄어들었다는 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이겠고요. 이 부분과 함께 여기를 역시나 825포인트 부분에 이제 올라탔을 때 그때 이제 종목을 좀 따라가는 속도가 좀 필요할 것 같겠고요. 코스피 시장 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2305포인트 정도 여기가 좀 뚫어 나갈 때 그때 이제 조금은 단기적인 상승 속도가 좀 생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실 외국인들 그리고 선물 쪽에 대한 미결제 추이를 보면 증감 쪽에서 감소가 나오고 있죠. 이 얘기즉슨 기존의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좀 더 강하다, 신규는 없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놓고 감안해 본다면 선물시장 쪽에서 저는 아직 진짜 바닥 아니다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오늘 그래도 시장을 좀 방어하고 싶었던 성격 중에 하나를 보면 첫 번째, 일단 긍정으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 분할 매수를 좀 더 앞에보다는 공격적으로 저는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펼쳐놨다가 압축을 시켜야 되는 시점이겠죠.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확 비중을 교체를 해서 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교체했던 소유가 손실 부분을 합산해가지고 수익으로 슈팅을 해보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찾아내야 되는 지금 우리한테는 또 기회의 시장이 다시 한번 도래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것만은 저도 이제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지만 실제 바닥을 좀 확인하겠다라고 먹고 있는데요. 길적 반등 이후에 정확히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종목을 셀트리온 보시면 업종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백신에 대한 기대감, 임상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죠. 그런데 보세요. 과매도가 먼저 떨어지고 나니까 오늘 방어 성격의 매수가 좀 그래도 들어왔다. 그런데 똑같이 고점이 좀 막혀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심리는 불안정한 상태겠죠. 그러니까 과매도는 웬만큼 다 떨어졌으니까 요거 하나만 조금 긍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추가 상승 쪽은 분명히 좀 열려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 두 번째, 시장을 그대로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 바로 아시아나 IDT인데요.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내 어떻게 해서든지 매각을 하겠다. 분리를 하더라도 분리를 해서 매각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에서 움직여주었죠. 하지만 역시 보시면 상승세를 유지를 못 시키고 있죠. 고스란히 지금 시장이 급하게 움직이면 내가 종목을 3, 4개를 압축해서 한쪽으로 한 종목으로 압축을 만약에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늘
예. 그러면 내가 빠르게 매매를 방망이를 짧게 잡지 못하면 역시 윗꼬리에 또다시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힘들어도 이겨내야 되는 구간 분명히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매수 타이밍도 좀 철저한 분할 매수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과 함께 요거는 사실 횡보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뉴스에 대한 움직일 것 같으니까 보유자분들도 슈팅 나갈 때 그냥 바로 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짧게 끊어내면서 트레이딩 박스권 매매가 좀 좋을 것 같겠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재편될 거냐라는 힌트들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시점인데요. 제가 오늘 특징주 중에 하나는 아마도 모두들 좀 관심이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랑풍선인데요. 보시면 이번에 급락파동에서 지킬 만한 재료가 있을까요? 없죠. 여행 쪽 관련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전반적으로 추가 우상향 하락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선방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보다는 노랑풍선 쪽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분명히 좀 관광 관련돼서 여행주 매수 타임을 잡는다면 이쪽을 탑픽으로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셨어요. 앞머리가 V자 반등을 기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장 V자 반등을 기원하면서 먼저 종목 AS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효성 TNC 같은 경우는 10%가 넘게 수익이 나고요. 또 삼성전기랑 고려 아연까지 이렇게 세 가지 AS도 좀 해주시고 또 내일장 전략 세워봐야겠죠. 내일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볼까요? 네, 일단 저도 다시 머리 스타일을 예전으로 돌아온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게 종목군들의 위치만 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7월달 마지막 주 부분에 만들어 놓았던 모양, 요거 좀 시간상으로 좀 급하게 한번 가보죠. 코스피 시장 쪽으로 잠깐 가볼까요? 요때인데요. 이때 윗꼬리가 잡히면서 고점 저항대가 이제 다중으로 요때 지금의 모습과 8월과 9월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요때 좀 쉬어갔다라면 지금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개인 창구를 이용해서 계속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요때 급락해놓고 더 뺄 수 있는 자리도 다시 올려놓으면서 이 부분이 이제 급속도로 내려올 때, 자, 지수는 꼴랑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8월 초로 들어와 있지만 종목군들은 7월 밑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인데 분명히 이 또한 또 저하고 같이 잘 이겨내실 거라고 기대하고 심치 않겠고요. 여기서 이제 리뷰 종목군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돌아와 버렸다. 네, 7월 달 원래 그 자리로 그러면 과매도가 들어온 건 과감하게 비중 확대를 하자라는 전략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철저하게 매수 타이밍을 계속 잡아서 모아가자라고 표현을 드리겠고요. 삼성전기 이슈가 좀 있죠. 하지만 다이렉트로 못 간다. 이 정도 갖고는 지금 현재 지수가 안정화되어야지만 위쪽에 슈팅이 하나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포트를 좀 채워놓자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공부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멀리 매우 잘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랫꼬리를 이용할 때는 과감하게 자신 있게 포트에 넣어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리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모두 다 비중 확대 의견을 지금 신규 부분도 자신 있게 또는 들고 있는 물량일 경우에는 추가 비중 타이밍 맥점 잘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내일장 이렇게 보도록 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어레이션 상태가 상당히 깊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관 수급에 신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지속된다면 기술적 반등 일단 올라가 봐야 정확하게 마지막 남은 저점을 확인할 것인지 여기서 단기적으로 해제를 할 때가 결론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조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자제하고요. 업종 대표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이런 대표주만 집중을 하고 그 옆에 중소형주 쪽 확산은 조금 눈치를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반사적으로 트레이딩 쪽으로 방법이 상당히 짧아야겠죠. 휴젤이란 종목 트레이딩 쪽으로 트레이딩 바이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숨어있는 건축자재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 잘 갔다가 잘 쉬었습니다. 다시 우상향에 대한 업종 대표주로 좀 다가오고 있으니까 한샘 매수 타이밍 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중소형주이긴 한데요. 트레이딩 상당히 긴 안목을 하고 한번 업종에 대한 베팅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가져옵니다. 다중바닥이라는 거, 이중바닥이라는 걸 활용해서 코인테크 모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